안녕하세요. 밤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이슈 체크. 신라젠 임상 3상 중단 이슈가 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헬스케어 산업군의 대처 방안이 뭐냐, 그리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 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이제 바이오 확제는 과연 언제까지 나올 거냐. 처음에 이제 인부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뭐 기술 수출 무산 뭐 한미약품, 그리고 뭐 임상 실패 HLB, 이번에는 신라젠까지 지금 다 부러졌습니다. 일단 신약 뭐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다 부러졌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이만큼 이제 신약이라는 게 어렵다는 거죠. 이제 어려운 건데, 요게 하나 되면 요걸 가지고 이제 뭐 10년 20년 먹고 사는 거니까 당연히 그만큼 힘들겠죠.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움직였기 때문에 요 기대감이 악몽으로 바뀌는 구간이 온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 받쳐주는 가치가 없어서 이건 철저하게 이제 수급으로 체크해 볼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좀 긍정적인 요인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가는 기간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바이오의 몰락. 먼저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신뢰가 무너졌죠. 요거는 사실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좋은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쳐다도 보기 싫다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질 구간이 왔거든요. 그리고 엄청 불안하죠. 이거는 뭐 기업 가치 뭐 이런 것들도 없는 거고,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뭐 요런 구간들까지 이제 다 내려온 거예요. 이제 뭐 신라젠이라든가 코롱 티슈진 이런 기업들은, 코롱 티슈진은 우리도 두들겨 맞았습니다. 저는 이제 신약 기업들 중에서는, 왜냐면 약을 팔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걸 이제 편입을 했던 건데, 아무튼간 결과가 참, 팔고 있던 약까지 이제 중단되는 요런 상황이 생길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러니까 예측 못한 변수인데, 이런 것들은 항상 투자를 하다 보면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같은 구간은 2017년도 하반기에 만들어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예정되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꾸준히 끊임없이 저는 이제 이런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보니까 신라젠은 점화한가 갔는데, 이게 점화한가 갈 정도면 얘네도 빠져야 되거든요. 한미약품하고 HLB도. 근데 얘네들이 보면, 왜냐면 똑같은 임상 기업들이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파이브라인 가지고 임상을 준비하는 신약 기업들이기 때문에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단 말이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이제 나올 매물이 소진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주가는 흘러내릴 수 있습니다. 주가는 지금부터 더 안 빠질 거라는 게 아니고, 매수세가 없기 때문에 흘러내릴 수가 있는데, 다시 이제 이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입혀지고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헬스케어 산업은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이제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도 보면 고점에서 거의 뭐 80-90% 빠졌고, 다 거의 뭐 한 70%씩은 빠졌죠. 70% 이상씩. 근데 이게 마무리되는 거면은 마이너스 한 90% 빠져야 마무리될지도 몰라요. 지금부터 한 30% 50% 더 빠져야 마무리될지도 몰라요. 주가가 안 빠질 거라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는 이제 추적해야 될 이제 구간이 왔다고 보는 거죠. 주가가 이렇게 더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바닥을 잡아갈 수가 있고요. 또 그냥 여기서 반등이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바닥을 잡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릎에 근접한 구간이 아닌가 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방 더 맞으면, 이거는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미약품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있는 기업이고,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기업들은 저는 이제 좀 담아 볼 겁니다. 좀 이제 눌려갖고 좀 그게 되면 이제 담아 볼 거고, 앞으로 이제 이 헬스케어 쪽은 한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안에 이제 비중을 한 10% 정도는 채워보려고 그래요. 계좌 비중에.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신약 기업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제약이라든가 또 보면 의료 장비, 의료기기 이쪽이 또 굉장히 싼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봐서 이제 움직이는 흐름을 봐서 한 20%까지도 늘려볼 수 있겠죠, 나중에는. 그런 포지션들을 내가 이제 어떻게 추적해가 어떻게 잡아갈 건지 제가 생각하는 방향에 대한 스탠스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이오는 저는 한 번도 좋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계속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봐야 된다고 보는 관점들이 지금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2019년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흐름이 본격화됩니다. 그럼 이제 성장주들이 분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성장주들 중에 가장 성장폭이 큰 건 헬스케어예요. 가장 성장폭이 크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산업은 헬스케어예요. 지금 뭐 펀드고 뭐고 다 작살났습니다. 그러니까 환매 물량은 거의 나올 만큼 거의 다 나온 구간이라고 보면 돼요. 헬스케어 펀드 뭐 이런 것들이 보면 코스닥 벤처 펀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정부에서 막 추진하고 했을 때 그런 게 지금 보면 거의 손실이 거의 마이너스 30% 뭐 요렇게씩 다 나 있어요. 좀 심하게 난 거는 한 마이너스 50%씩 나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는 거는 뭔 말이냐면 개인 환매가 거의 이제 끝나간다. 그 끝나가는 시점이 잡으면 굉장히 좀 싸게 살 수 있는, 길게 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금리 인하 때문에 버블장이 한번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장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장기 대세 상승장이 오기 전에 버블장이 잠깐 오게 되면 바이오가 굉장히 큰 폭으로 튀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반기에 이제 보면 한국 유일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미임상에 성공한, 임상 3상을 성공한 기업이 SK 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이제 하반기에 상장할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바이오 흐름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상장 시점이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공모가도 잘 받고 또 흥행을 시켜야 되니까 공모를 하고 상장을 한다는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바이오가 이렇게 막 안 좋은 구간에서가 아니고 좀 돌아서는 구간에 상장을 하려고 좀 밀어줄 수도 있지만 요런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요런 이거 대형 뭔가 이런 것들이 하나 나오면 업황을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런 기업들이 진짜 돈을 벌어내고 뭐하고 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20만원 깨질 거다. 40만원 뭐 여기 때부터. 그리고 난 이제 15만원이나 그쯤 되면 이제 관심을 가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제 뭐 근접한 구간까지 거의 왔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 이런 기업들은 이제 망하기는 힘든 기업이에요. 이미 망할 그런 것들은 지나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분식회계 이슈만 어느 정도 잦아들고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걸릴 수 있죠. 지금 당장 급하게 채울 필요는 없고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 공부하면서 추적해 가면서 요런 어떤 이제 흐름들을 잡아가는 그 포지션에 지금 초입이 왔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젠이 오늘 저만가를 갔는데 한미약품, 코오롱 생명과학, HLB 이런 것들을 보니까 같은 이슈예요. 다 신약 기업들인데 요런 애들이 보니까 안 빠진단 말이죠. 한 5% 10%씩이라도 빠져줬어야 되거든. 이게 뭐 저만가 이렇게 갈 정도면 이건 뭔 말이냐면 이제 매물이 더 이상 나올 게 많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매수세라는 게 지금 당장 이제 실종됐기 때문에 바이오는 이제 뭐 다 끝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실종이 됐기 때문에 당장 이제 움직이기 힘들 거예요.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30% 50%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구간에 어떤 뭔가 긍정적인 흐름들이 보여지는 포지션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추적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3개월에서 한 1년 요 정도 흐름을 체크하면서 담아갈 자리를 추적을 해보자. 신약 기업들은 저는 이제 많이 담아갈 생각은 없는데 일부는 진짜 장기적으로 막 10년 이렇게 보유할 고를 포지션을 채워갈 포지션들이 곧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미약품 같은 기업들도 이미 뭐 망하기는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약, 의료기기 장비 섹터는 밸류 매력이 보여지는 기업들이 보여져요. 그동안은 항상 비싸서 쳐다도 안 봤던 섹터들이에요. 근데 제약주들하고 의료기기 장비 섹터, 의료장비 뭐 이쪽 섹터분들이, 이거는 이제 의료기기 의료장비 쪽은 4차 산업이랑도 엮어서 볼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 쪽이랑도 엮어서 볼 수 있고, 이건 이제 밸류 매력이 보여지는 기업들이 슬슬 보여진다. 쉽게 말하면 버블이 해소됐다는 거예요.
이제 버블 있는 구간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성장 가치로 보면 저평가를 논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왔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가치가 보여지는 종목들이라면 요런 쪽에서 찾아보면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이 보여진다는 거죠. 지금 당장은 근데 흐름이 안 좋으니까 당장보다는 조금 더 늦추고 싶어요. 그럼 더 싸게 살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으니까. 근데 지금부터 매집을 해가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좋겠죠. 그리고 이게 침생법인가 이게 맞나 뭔지 모르겠는데 줄기세포 치료제 호재용인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드디어 정부 승인을 받고 풀리는 흐름들이 보인다.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 굉장히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이제 굉장히 좋게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M&A 시장도 좀 살펴봤는데 지금 전 산업 M&A 물량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미래에 이제 생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래갖고 매각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지금. 근데 그 매각 물량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두 번째로 인기 많은 산업군이 아직도 바이오더라. 그러니까 이건 뭔 말이냐면 아직도 투자하려는 돈들이 많다 이거예요. 여기다 투자하려는 돈들이 아직도 많다. 쉽게 말하면 유동성이 많다. 요거는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안 좋은 이슈로 인해서 드디어 이제 진짜 장기적으로 뭔가 보여질 수 있는 포지션들이 슬슬 오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바이오 영상 만들 때 한 번 폭락이 더 나오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 이제 바이오에 대한 어떤 영상을 제가 유튜브에다 올렸을 때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언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두 달 전에 올렸던 것 같은데 그때 신라젠은 이건 이제 무용성 평가에 대한 리스크 얘기를 했었죠. 이게 모르겠다. 근데 이제 지금 뭐 결과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무용성 평가는 그냥 원래는 그냥 통과하는 건데 뭐 요렇게 돼버렸다는 건 되게 의외인데 아무튼간 이런 악재가 나왔어 폭락이 또 나왔는데 얘만 빠졌다는 거지. 그러면 다른 애들도 뭐 5%나 이렇게 오늘 그러니까 증시가 한 3%에서 이슈들만 보면 한 3%에서 5% 빠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악성 매물들이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된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3개월에서 한 1년, 지금부터 한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 포지션들을 보면 신약 쪽에서도 좋은 포지션들이 올 것 같아요. 그런 구간들을 이제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약, 안전한 측면에서는, 제약하고 의료기기, 의료장비. 진짜 시세가 세게 나온 애들은 얘네들이 시총이 작아요. 시총이 작아서 조금 이 돌아서는 흐름들이 보이면 얘네들이 엄청나게 세게 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만약에 미국에서 이제 지금 보면은 미중 무역 분쟁이 또 불확실성을 만들고 뭐하고 해서 트럼프가 관세 부과하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언급이 됐기 때문에 미연준이 만약 금리 인하를 뭐 5bp, 0.5bp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0.5%라든가 이렇게 쫙쫙 낮추는 구간들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이제 성장주들이 굉장히 부각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장주는 지금 시점에서는 4차 산업하고 헬스케어예요. 이 중에 모멘텀들이 장기적인 모멘텀들이 있고 시총이 높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시총이 작아야 돼. 그래야 한 10배, 20배 막. 그 IMF 때는 요런 거 왔을 때 100배씩 튀었죠. 1년에서 1년 반 만에 거의 100배씩 튀었습니다. 막 한글과 컴퓨터 이런 것들도 막 400원에서 그때 400원에서 5만원인가 7만원인가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그 정도의 뭐 되지도 않는 말도 안 되는 버블은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진짜 20-30배짜리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을 이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최소한 10배 정도는 많이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종목들을 나중에 기회를 봐서 추적을 해나가다가 노려보고 복수전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회원분들도. 근데 이제 주식 부자 양성소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밸류 체크만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이슈성이라든가 요런 것들은 철저히 배제하고 밸류 체크만 해서 그건 이제 리딩 방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채팅 리딩을 하고 있지 않고 종목에 대한 리딩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부자 양성소에는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뭐 임상기업들이나 요런 기업들은 아예 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밸류가 있는 기업들만, 안전성이 좀 체크되었다고 판단되는 종목들만 이제 편입 사인이 나갈 거고, 우리 바른 투자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멘탈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서 그렇게 돼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은 좀 이제 대박을 노려보는 포지션들도 한번 취해볼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정도로만. 그리고 나중에 그런 포지션이 진짜 왔다고 판단될 때는 제가 이제 막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구간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반도체라든가 뭐 2차 전지, 그리고 뭐 핀테크, 그리고 뭐 OLED 막 이런 것들 강하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뭐 카메라 모듈 이런 것들, 그런 것들처럼 강하게 바이오라든가 뭐 헬스케어 쪽을 강하게 언급하는 구간들이 나오면 내 눈에 뭔가 보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체크해보고 하면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몰빵 쳐갖고 이렇게 막 작살난 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천천히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주식 투자를 그만하고 이제 떠나겠죠, 주식시장을. 근데 어떻게 다시 해보겠다 그러면 뭐 2배, 3배 가능합니다. 근데 시간이 필요한 거지. 뭐 몰빵 쳐갖고 뭐 단기간에 그렇게 하려고 그런다든가 뭐 요렇게 됐을 때만 이제 잘못되는 거예요. 고점에서 잡아서 만약에 70% 빠졌다 그래도 가능해요. 막 한 5년, 10년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근데 그거를 뭐 짧은 기간에 어떻게 쇼부를 내보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 실패를 맛봤다 그러면 아예 방식부터 바꿔서 안전한 방식으로 투자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돼요. 그게 근데 멘탈이 이미 닫혀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뭐 북한 테마주들,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들, 또 그 이전에 보면 반도체로 또 작살이 많이 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2017년도에. 그런 분들이 좀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기회 요인을 봐서 지금부터 이제 열심히 한번 추적을 해보자 라는 관점입니다. 오늘 영상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